저희가 준비한 4위인데요. 전직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회고록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인규 변호사,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.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. 일단 첫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?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알았습니까? 몰랐습니까? 몰랐습니다. 책임지셔야 합니다.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.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.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한번 더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.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죽음이라고 구속했는데 그거 부정하는 겁니까? 일단 회고록은 이인규 변호사 주장입니다. 검찰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는 뺍시다. 쪽팔리잖아라고 해서 당황을 했다. 그리고 또 하나, 뇌물은 맞다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이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은 읽지는 않겠는데 변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. 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어요. 네,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사실상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간 것으로 여겨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,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이제 일단의 그 증언,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. 더더군다나 이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했고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당시 그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인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또는 노 전 대통령의 어떤 궁지로 몰리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별로 없이 약간 좀 방치했다, 방관했다.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예.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실제 수사 과정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. 새로운 의구심이 좀 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이인규 이 변호사의 어떤 그 회고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이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좀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본인이 야권 일각에서는 왜 미국으로 도망갔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회고록을 내서 파장을 일으키냐, 이거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가짜 뉴스를 본인 관련해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없었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있다라면 이것이 이제 새로운 논쟁이 돼서 이것이 다시 또 이 사법의 문제로 좀 비화가 될 수 있는데, 이제 자신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꼈던 이 진실을 좀 밝혀야겠다. 시간은 지났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. 이런 뜻으로 회고록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이인규 변호사는 자신이 이제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지지층이 볼 때는 이제 다 지난 사건으로 알았는데 새롭게 지금 예. 이 진실 공방이 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운 논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. 회고록에는 크게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.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노무현 재단에서도 여러 입장을 좀 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일 때 무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. 예. 문재인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저는 이것이 어째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는 그것이 왜 변호사의 무능과 연결이 되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고, 그 책을 제가 정확하게는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좀 논란이 되는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이 당시 수사했을 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대대적인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했던 것은 아닌지,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
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폭로성으로 나왔던 주장들 중에 제가 좀 더 집중했던 것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이명박 정부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. 예. 그리고 민정수석 측이 연락을 해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장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하게 좀 진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. 본인이 그동안 당시에 수사를 할 때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했고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미국으로 도피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으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.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도피가 아니라 현 정권 안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일을 그만뒀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요. 뭐 양측 얘기는 그렇고요. 이 정도에서 저희가 일단락을 하겠습니다. 회고록 파문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는 어제 오늘도 식지 않고 있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